최근 여러 나라에서 성장률 조정, 경기 지표 변화, IMF 경제 전망 업데이트 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변화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세계 성장률 전망 업데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6년과 2027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올해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속도는 과거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미국, 유로존, 신흥시장 모두 불균형적인 회복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로존의 성장률은 원만하지만 일부 신흥국은 비교적 바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각국 정책, 기업 투자, 환율과 물가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뉴스에서 독일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큰 경제체인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소비 부진, 투자 부진, 수출 환경이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유럽 전반의 경제 회복이 느리고 기대보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편 영국 제조업 지표 PMI가 최근 개선되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MI는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50 이상이면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최근 PMI가 50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회복 기대를 살짝 보여주고 있지만 고용 지표와 원자재 가격 등 다른 변수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기 회복이라는 평가와 구조적 한계가 혼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 뉴스도 중요합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소비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과나 찬조기 등 주요 성수품 물가가 요동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지 못하면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속학들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신호로서 물가, 부동산, 환율,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느리고 불균형적입니다. IMF 전망을 보면 글로벌 성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고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포지션 재조정의 필요성을 뜻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환율, 물가, 금융 상황 변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성장 둔화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국가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나왔을까요? 우연히 동시에 터진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직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업도 투자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지갑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무역 둔화입니다. 세계 교역량이 예전만큼 빠르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지정학 리스크가 겹친 영향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이제 그 부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다음 분간 큰 상승보다는 변동성이 큰 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르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바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환율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달러 강세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오래 가면 거래가 다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몰빵 투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방향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발표는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물가 흐름입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변하면 수입 물가, 국가,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봐도 시황 감각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 중이지만 속도는 느리고 기업별 차이는 큽니다. 유럽은 회복이 더딘 상황이고 영국은 일부 회복 신호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도 물가와 구조적 리스크가 계속 부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리한 투자보다 흐름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는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핵심만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